위문복의 위트 차트 퀀트 시간입니다.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색다른 전략을 분석한다. 좋은 표현입니다. 예,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 위문복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비방 용어는 쓰지 말아주세요. 비방이라는 비방송용 용어. 예, 친근하고 친숙하긴 한데 자꾸 그런 얘기 쓰시면 우리 담당 PD가 방통위에 또 불려갑니다. 네. 예. 자, 4월 이제 대망론 강세장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조정이 조금 있었어요. 지난주도 있었고 다시 좀 2000선 지난주 회복했고 이번 주 또 다시 좀 조정 분위기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어제 오늘 이제 4월 들어서 이틀 동안 좀 밀리고 있죠. 네. 그거는 지난 월말에 돌발적으로 한 60포인트가 급등을 했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보름 넘게 거의 한 달 내내 주구장창 팔다가 월말에 갑자기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갭으로 상승하고 2,000을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손을 놔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즉 외국인들은 분기봉 종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근 한 9개월 동안 보면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렇지만 3분기 연속 상승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큰 그림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특히 4월은 이제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월 말자를 보면은 4월부터 저는 2, 3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또 몇 가지 근거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입니다. 지금 한 6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나 있죠. 지난 주말에. 코스피죠? 네, 코스피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 월말이면서 분기 말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도 1997을 회복하면 분기상 플러스로 끝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날 하루 남겨놓고 마지막 날 갭으로 돌파를 해서 2,000포인트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이틀 동안 밀리고 있습니다. 즉 억지로 월말에 올려놓은 거에 대한 어떤 반락작용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것을 삼선전환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2년 동안 진폭과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좁혀지고 있는 이래서 개인들이 상당히 지쳐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며칠 상승과 하락은 큰 의미 있게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봉으로 또 보면 글망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여전히 1950선 밑에는 단기 장기가 상당히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판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분기봉을 보기 위해서 월봉에다가 제가 분기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분기라 그러면 요게 분기일 겁니다. 잠깐, 이게 마우스가 요게 분기고요. 요것도 분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분기고, 요것도 분기고, 3개월마다 분기가 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분기가 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분기 종가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때 3분기 때 많이 올랐죠. 200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8포인트 오릅니다. 8포인트. 3개월 내내 8포인트 올라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내내 9포인트 오릅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내내 10포인트 올라서 실제로 따져보면 9개월 동안 한 20몇 포인트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당시로서 3분기죠. 3, 4분기 때 급등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요게 분기죠. 요게 6월달입니다. 6월달, 9월달, 12월달, 지난 3월달, 지난 주말이죠. 이걸 연결해 본다면 3, 4분기 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4, 4분기 연말에 김정일 사망도 있고 하면서 출렁거리긴 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몇 포인트 올랐냐면 이게 1996포인트인데 여기에 1997포인트입니다. 3개월 동안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목요일까지는 분기상 마이너스였습니다. 97포인트를 하회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 외국인들의 돌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즉 3개월 연속 플러스거든요. 물론 오늘 빠집니다. 오늘 빠지는 거 가지고 2분기째는 이제 2, 4분기는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때도 북핵 실험이 있었고요. 지난 달에도 북핵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본다면 이런 가두리장 이후에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 과거 통계적인 자료로도 봐도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 장세 이후에 상승 패턴을 나타낼 걸로 본다. 지난주에는 뭐 그물망 차트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양한 차트를 봐주고 계신데 이번 주는 시장 흐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차트를 주로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은 깨집니다. 특히 시스템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로직에 의해서 어떤 추세 추종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기법을 구사하는 트레이드들이 있는데 박스권에 갇히면 계속해서 고점 매수, 저점 매수를 하면서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은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돈이 녹아납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상당히 애를 먹는데 지금 이런 박스권, 그것도 2년 가까운 장기 박스권에서는 볼린저 밴드와 시그마 지표를 보십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네. 먼저 어떤 박스권 기술적 분석 지표에는 엔빌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빌롭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편지 봉투를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엔빌롭 지표라는 것은 영어 단어 뜻이 편지 봉투라는 뜻입니다. 네. 편지 봉투라는 거 뭐냐면 모든 구간이 평행합니다. 즉 500에서 놀 때나 900에서 놀 때나 2000에서 놀 때나 모든 구간이 똑같은 폭입니다. 즉 편지봉투처럼 폭이 항상 일정하죠. 그러나 요런 밖으로 벗어나는 거 제가 또 비방용어를 쓸 뻔했는데 밖으로 벗어나는 예. 요런 국면에서는 이 엔빌롭이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빌롭은 절대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엔빌롭을 먼저 갖다 놨고요. 엔빌롭을 보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 볼린저라는 어떤 사람이 통계학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가느다란 선이 네, 볼린저 밴드가 사람 이름이군요. 예, 볼린저라는 볼린저가 네. 그렇군요. 어떤 분은 이게 볼린저가 벌어진다 이래갖고 볼린저 이랬는데 네. 그거는 그 우스갯소리고요. 볼린저는 네.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밴드는 위아래 폭이란 엔빌롭이랑 똑같은 의미죠. 보시면 요렇게 그 가느다란 선은 방금 봤던 엔빌롭입니다. 제가 같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는 엔빌롭이 벗어나는 국면을 볼린저 밴드는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알록달록하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것을 제가 옆에다가 그 호리병을 갖다 놨는데 호리병은 두꺼운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 왜 같은 구간에서도 이게 12개월짜리 이평선인데 왜 이 구간에서 엔빌롭은 이 멀찌감치 1500, 2400에 있는데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좁혀져 있느냐? 어떤 구간은 이렇게 좁고 어떤 구간은 이렇게 넓고 또 좁고 넓고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그마 지표를 봐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게 시그마 지표입니다. 즉 12개월짜리라면 제가 여기다가 12개월짜리를 갖다 놨습니다. 저는 항상 월봉 볼 때는 12개월 즉 1년 동안의 구간을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좁혀준 구간에서는 시그마 지표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에서는 시그마 지표가 높습니다. 이 시그마 지표라는 건 뭐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 즉 12개월 이평선이라 그러면 거기에 요 밑에 있는 변동성 이런 것을 위아래로 2개씩 더하고 2개씩 빼고 그래서 요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중위선에서 많이 더하고 많이 빼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요. 요렇게 낮은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부터 조금 더하고 조금 빼기 때문에 좁혀집니다. 요런 그 볼린저 밴드와 시그마 지표를 이용해 본다면 지금 역사상 거의 대바닥 국면에 와 있거든요. 물론 이게 확장이 되면서 폭락을 할지 폭등을 할지는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표를 본다면 위쪽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다양한 지표들,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술적 지표들이 많이 나와서요. 네. 물론, 개인 투자자나 이제 엔드 유저들은 활용만 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죠?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그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결과만 알고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랑 그 로직까지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직에 대해서 알고서 그 로직의 단점과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되게 로직의 설명을 드리고 현재 장세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대선이나 총선이 오면 뭐 갤럽이나 이런 데서 뭐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뭐 신뢰 구간이 뭐 95%가 어떻고 오차가 5% 어쩌고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마지막에 배우는데 여기 보면은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가우스 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어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모든 그 인간 지사를 보면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서 평균값이 있고 그 좌우로 비슷한 어떤 그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요 분포 곡선을 요 부분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는 체증적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체감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요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을 2번 하면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서 쓰는 값은 요 시그마 값입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별명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합니다. 자, 이 중심에 있으면은 키가 뭐 170이 평균인데 172면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 할 때 172면은 대충 뭐 평균이다 이렇게 하지만 197cm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중심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했던 시그마를 2개를 빼고 2개를 더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요게 중심선이죠. 모든 이평선 구간에다가 계속 더하고 빼고를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많이 더하고 어쩔 때는 적게 더하고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지는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그마 값이 되게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는 시그마 값이 많기 때문에 2개를 더하고 2개를 빼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작은 값을 2개를 더하고 2개를 빼면 좁혀집니다. 즉 최근에 1년 동안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다 보면 변동성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서 값이 커지게 되겠죠. 자,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다면 2006년도, 7년도 1500에서 2000 갈 때도 1년 동안 거의 1400에서 놀았습니다. 하도 놀다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어퍼 밴드와 로어 밴드에 낑겨 있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중위선이 따라가고 밴드폭은 넓어지고 이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도 1500에서 1700을 또 1년 동안 놀 때도 보시면 중위선을 타고 놀다가 여기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 값이 급증을 하면서 중위선은 올라가고 어퍼밴드 벌어지고 로어밴드는 따라 올라가고 이런 국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좀 기간이 과거 때보다는 좀 많이 늘어졌습니다. 보시면 12개월 이평선은 눕고 있는데 하도 2년 동안 놀다 보니까 밴드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값이 낮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중위선이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볼린저도 넓어질 거고 로어 밴드는 밑에서 벌어지다가 다시 따라 올라가는. 물론 아래쪽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벌어지면서 아주 위기 국면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그마 값은 증가를 하더라도 방향이 주가가 폭등할지 폭락을 할지는 알려주지는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변동성이 커질 때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린저 밴드와 시그마 값을 가지고 2달치를 우리가 2년치를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조만간에 변동성이 확장 국면이 올 것이고 그 방향은 위쪽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볼린저 밴드라는 게 상당히 그 좁혀져서 옆으로 지금 마지막에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줄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예. 역사상 최악의 변동성이죠, 네. 지금.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방향성은 확대되면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아래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우리 네네. 위쪽이 높습니다. 그것을 제가 차트로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대충 1990 정도에서 움직인다면 중위선과 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말 종가입니다. 3월 31일자죠. 2004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1990선이니까는 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한반에 36개월 이평선을 얘기하면서 전학 오는 학생과 전학 가는 학생 하면서 뺄수 더할수를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12개월 이평선입니다. 여기 있는 게 12개월 이평선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그마를 2개를 더하고 2개를 빼면 어퍼밴드와 로어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12개월이니까 12명이라 그러면 군대 한 소대 정도 되겠죠. 군대 소대를 비율을 들겠습니다. 자, 매달 한 명씩 제대를 하고 한 명씩 입대를 합니다. 우리 소대는 항상 12명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지금이 4월 달입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신병은 분명히 요 5월 달에 들어오는 병사가 12번째 겁니다. 즉 5월부터 지금 4월까지 12개의 병사가 있다면 지금은 보시면 요게 빠져나갔습니다. 요
병장은 제대를 했어요. 요 병장은 제대를 했고 신병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문제는 다음 달부터 제대할 군인은 얘네들이 제대를 합니다. 얘네 제대를 하고 신병은 계속 1900, 2000 정도가 입대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소대의 키 평균 값은 올라갈 겁니다. 요것을 우리 하나대투의 HTS 하이파이브를 보면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지난달 말자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여기 보면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넣냐면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1990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카피터서 모든 값을 이렇게 1990에다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이 1990이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거의 이번 달도 여전히 옆으로 깁니다. 얘도 옆으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문제는 한 달 더 넣어보겠습니다. 한 달. 물론 주가가 올라주면 더 좋지만 만약에 안 온다고 치고 1990이라고 또 치면 추가를 합니다. 자, 6월 거까지 4월 달, 5월 달까지 다음 달까지 넣습니다. 나 넣으면 여러분들 변화를 좀 느끼실려나 모르겠지만 중요히 딱 올라갔죠. 네. 즉 1800 그러니까 180cm짜리 고참은 제대를 하고 190cm나 2m짜리 신병이 입대를 하면 우리 소대의 키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어 밴드는 따라 올라가고요. 문제는 여기서 계속해서 보합이면은 밴드는 좁혀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준다면 말씀드린 대로 중위선이 올라가고 밴드가 벌어지면서 얘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우호적인 국면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2년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빠진다는 사람도 틀렸고 오른다는 사람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3분기 연속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그리고 이틀 동안 마이너스지만 내일 15포인트만 오르면 4분기째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4월 대망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3월 내내 그랬는데 막판에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금 밀리고 있다. 만약에 3월 말에 안 올랐으면 4월 초부터 올랐을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성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차트 특히 볼린저 밴드와 시그마 지표를 가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시그마 값의 바닥 국면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기술적 지표 가운데 볼린저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오늘 볼린저 밴드, 시그마 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4월을 포함해서 위쪽으로 방향성이 갈 것이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위문복의 위트 차트 퀀트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팀 위문복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